혼자 살아도 불행할 거고 누구 다른 사람이랑 만나도 불행할 거고 본인의 불행을 주변에 전파하고 있는 그런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분들 오시면은 제가 이혼 안 시켜드립니다. 일단 저랑 상담을 시작을 하시잖아요. 이혼에 대해서는 제가 이혼의 확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를 합니다. 중간에 만약에라도 이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고 하거나 세모인 상태다라고 하면 의견 바뀌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계속 업데이트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혼 이후에 삶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여쭤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실 생각이냐, 집은 어디에 구하실 거냐, 보조의 물자 누구냐, 뭐 이런 걸 다 체크를 해요. 근데 그렇게를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또는 저도 조금 고민스럽기는 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절대 이혼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싶은 분들도 가끔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감정이 좋고 서로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놀랍죠? 어떤 거냐면 우리 의뢰인이 막 찾아와가지고 나 이혼할래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시냐라고 하면 이해될 만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설명을 하고 나서 다른 거를 여쭤보려고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장점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었냐면은 남편이 음주운전을 너무 자주 한대요. 자기가 아무리 뭐 어떻게 해도 컨트롤이 전혀 안 된대요. 남편이 좀 늦게 들어온다, 오늘 술을 마신다 하면은 경찰한테 전화 오지 않을까, 병원에서 전화 오지 않을까, 이런 너무 무서운 상상을 막 하면서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까지 잠도 못 자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순간이 올까봐 자기가 너무 고생하고 그런 피폐한 삶을 사는 것 같고 해서 이혼하고 싶다고 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대요. 애들도 모든 걸 다 해봤대요. 근데 안 고쳐진대요. 그러면은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소송을 일단 진행을 할 건데, 진행을 하면서도 이제 중간에 안 고쳐지고 계속 그런 삶을 고수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혼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재산 분할이나 아이들, 미성년자였거든요. 그래서 양육 관련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체크하려고 뭔가 여쭤봤는데 남편이 너무 완벽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애들 아빠로서 너무 완벽하대요. 그리고 사실 그거 말고는 사회생활도 너무 잘하고 자기한테도 정말 잘한대요. 제가 그러면 문제가 단 하나 음주운전이시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렇대요. 그러면서 남편 칭찬을 한참 하시는데 우리 의뢰인이 그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막 행복해가지고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 이야기를 하면서는 별로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이혼할 사안이 아니구나. 차라리 남편 차를 폐차시키시고 어떻게든 치료를 강력하게 받아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기가 몇 번이나 이렇게 하면 이혼하겠다라고 압박을 했는데도 안 통한대요. 제 생각에는 좀 더 강력하게 이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화내면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냉정하게 두 분이서 이야기를 하고 치료에 대한 약속도 받고 차는 폐차시키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다시 오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한참 지났는데 다시 안 오셨어요. 뭐 어떻게든 잘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흔치는 않지만 부부 감정이 여전히 좋은데 별개 문제로 이혼을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혼을 안 하셔야 되는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분들 오시면은 제가 이혼 안 시켜드립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된 분들, 이런 분들은 이혼하시면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된 게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된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은,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면요, 경제적인 활동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이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 시간적인 제약과 아이한테 충분한 공간을 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마련을 해놓고 이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아이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는 데리고 오고 싶은데 경제적으로는 준비가 전혀 안 된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혼은 어렵습니다. 본인한테도 불행하고 아이한테도 불행하고 나중에는 너 때문에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양육비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주거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집에 살다가 이혼을 하면은 두 집에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주거가 필요하고 여기도 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주거를 마련할 정도의 어떤 돈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은 괜찮겠죠. 근데 그거는 안 되고 양육비만 받아야 되는데 양육비는 그렇게 크지 않고 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자녀한테 고통을 줄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준비가 안 돼서 자녀 양육을 상대방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이제 문제는 상대방이 아이를 양육하기에는 좀 정서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다. 혹은 뭐 주치 문제, 그다음에 뭐 부모님의 인성 뭐 이런 게 다 문제가 되고, 예를 들면은 그 의뢰인들 중에서는 상대방 부모님이 전과가 너무 많으신
오신 분들이 있어요. 뭐 일하니까 직접 양육 안 할 거고 부모한테 맡길 것 같은데 그 부모는 전과가 있고 막 매일같이 밥상을 뒤엎고 싸우고 막 그런 배우자의 부모다 뭐 이러면은 이제 거기에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서 본인이 데리고는 나와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또 준비는 안 되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혼 자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미성년 자녀를 만약에 데리고 나온다라고 하면 아이의 공간을 따로 독립적으로 마련을 해줄 수 있고 내 공간도 독립적으로 마련을 해줄 수 있고 그 정도의 주거는 갖출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제력, 그 다음에 안정적인 직장 또는 나의 부모님이 뭐 절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보조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자녀를 데리고 이혼을 해도 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말씀드린 건 경제적 독립에 관한 건데 경제적 독립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독립도 중요해요. 정서적으로 배우자한테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배우자가 그런 걸 굉장히 케어를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관계에 있어서 배우자가 케어하면서 지친 분들도 저한테 오시는 경우들이 많고 아니면은 케어는 좀 해주는데 내가 불행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이분은 혼자 살아도 불행할 거고 한마디로 배우자가 원인이 아니에요. 혼자 살아도 불행할 거고 누구 다른 사람이랑 만나도 불행할 거고 본인의 불행을 주변에 전파하고 있는 그런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은 본인 스스로 좀 나아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이혼이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을 잘 돌봐주고 케어를 해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배우자를 잘 만나서 사랑을 받고 살 수 있으니까 단지 내 감정상의 문제로 이혼을 하지 말고 이럴 때는 배우자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좀 치료를 받으시고 의존하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도 찾고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사셔야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이 부적절합니다. 결혼할 때 외로워서 결혼하시는 분들 결과가 안 좋습니다. 내가 혼자서도 독립적으로 행복하고 혼자서 독립적으로 행복한 대상을 찾아서 결혼을 해야지 그래야지 두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혼을 말리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감정적으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오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원인으로 이혼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그 다른 원인을 없애려고 하셔야지 이혼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도 이혼 이후의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혼 이후의 삶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막 되게 해결해 주거나 그렇진 또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서 신중하게 이혼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